영등포 해군본부 앞에요. 그분이 그 주인 양반이요 고대 연대 출신이에요. 뭐 고대인데? 그럼요. 할머니가 이어야 돼. 식당이 대일관. 해군본부 바로 우측에 대일관이라고 있어요. 연대 출신이라고? 예? 연대 출신 할머니가 이화여대 출신. 저 사모님도 이화여대 출신. 우리 장군님은 고대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 식당에를 딱 들어갔는데요. 일을 시키는 거 우선이 아니고 A범들거든요. 딸만 착하긴요. 서만 종업 중에서 그래서 똘똘한 놈이었어요. 그래도 젊고. 그게 저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딸만 넷을 낳으시는데 아들이 없어요. 집에. 근데 딸들이 막 고대 연대 방이래요. 다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데 아들이 없어요. 장군님이 우리 장군님이 198이나 돼요. 키가. 198. 예. 2m네. 어마어마한 장성인데요. 우리 사모님은요. 저기 계신 선생님 정도밖에 안 돼요. 빼짝 말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근데 그 집은요. 장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정호원들을 아니 A범들부터 시작해서 야, 어디가 전부 돌려도 나가지 말고 여기서 졸고 어디 여기서 싸. 뭐 이렇게 하는 거는요. 아주 이렇게 그 댁에서 근무하면서 사람을 배운 거예요. 뭐 독어, 영어, 뭐 한문 이런 거는 몰라도 그분들 사시는 모습에서 그게 뭘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고 그분들 하시고 행하는 모습을 보면요. 말씀을 얼마나 조용히 하시는지요. 신고 안 들려. 얼마나 점잖하신지 집에 말이 크게 나간 적이 없대요. 그 따님 전부 따님들인데 다 막 고대 연대 다니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근데 정호분 딸만 졸라 계신 분 댁이다 보니까 정호분을 그렇게 이뻐합니다. 남자를 할머니에서부터 사장 사모님들이요 정호분 그 젊은 사람들을요 그렇게 좋아해요. 이뻐하고 꼭 아들같이. 그리고 운전할 줄 알면은요 이렇게 영등포에 나가서 저녁에도 술 먹고 차를 두고 빡치게 해준다든가 경찰이 잡는다든가 그러면 우리 집 여기다 갖게 해주고 거기가 딱 있으면 전화해라. 그리고 매일씩 노동에 차키를 줘요. 영등포 나가 네가 사고 7만 9천 사람만 지키지 말고 그러면 내가 나가서 데리고 어떻게 정보들을 꼭 자기 아들들 같이 막 그렇게 차에 이렇게 키 여기다 걸어놓을 테니까 운전면허 지금 딴 놈은 다행인데 못딴 놈은 만에 꿀고 나가고 사고만 안 내고 걸리고 그러면 나한테 빨리 연락을 해. 근데 영등포를 벗어나면 안 된다. 멀리 가다 사고 내면 큰일 나. 근데 우리가 또 이걸 꼬맹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러고 막 영등포를 막 엄청 꽂고 다니고 있다니까. 근데 그분은 하여튼간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정호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이래요. 키가 198만 이상. 자, 그 정도 얘기 듣고 자, 제가 볼 때 어렸을 때 엄마가 시바지로 들어갔던 거 그것이 하나의 큰 상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아마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배경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상처지 않을까라는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처로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학력 문제는 이런저런 공부 도전을 통해 극복된 문제예요. 돈 문제도 직장생활하고 이런저런 하면서 돈 문제도 가난도 극복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 잘해가지고 사랑도 받고 존중감도 받고 그래서 그것도 큰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내가 볼 때 왜 인생이 저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첫째
내가 어떻게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인생에 꿈이 없었어. 인생에 꿈이 없었다는 것이 딱 하나 느껴지고, 두 번째,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붙잡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말씀, 이게 돈 있는 곳에는 없고 교회를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고 그러다 보니 돈 따라서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갈 길에 인도를 받는 이러한 진정한 인도를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계속 방황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혼자 술 마시면 술 마시고 나서 혼자 누구하고 막 얘기를 해. 혼자 막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여러 차례 봤어요. 야, 너 그러고 막 혼자 얘기해. 그럴 때 그 얘기하고 있는 대상, 내가 혼자서 막 혼자 얘기하는데 내가 혼자 얘기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나인지, 아니면 어머니인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아픔을, 상처를 줬던 어떤 대상들인지. 그렇게 얘기했던 대상은 누구예요? 주로 어머니죠. 어머니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가장 큰 충격으로 나는 거예요. 시바지로 갔던 어머니. 어머니를 왜 시바지로 가야 했던가? 어머니가 내 자존심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내 자존심이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내 자존심일 텐데, 어머니가 시바지로 갔던 이 자체가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런데 어머니가 이걸 생각을 달리 해봐요. 가정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4명이나 있고 가정 경제는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옛날에는 먹여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가 궁여지책으로 그런 길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위대한 희생이야. 예. 이해는 하는데. 아니 이걸 바꾸시면 돼, 생각을. 예. 어머니가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씨바지였다. 형편없는 여자. 엄마 왜 그랬어? 그럴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가지고 엄마가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들어간 그 자체가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런 엄마 너무나 위대하게 보이시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에게 엄마 왜 그랬었냐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많이 그랬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다? 그럼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뭐라 했어요? 엄마가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럼 얘기해봐요. 엄마가 지금도. 그러니까 뭐라고 했길래? 그러니까 저희 집이 아주 복잡해요. 복잡해. 복잡한 마냥. 저희 할아버지가 문제가 제일 많이 난 거 아니고. 그 양반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집구석이 유명하거든요. 할아버지. 돈이 굉장히 많은 집이었는데 어. 그 예전에 그 온국배 큰 온국배 갖고 일본까지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사업가네. 그 집도요 시골집에서요 저희 집까지 큰 집이 없었어요. 야. 바닷가 쪽에다가 큰 대골집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이렇게 장사하러 배 꽂고 다니다 보니까 이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할머니가 3분이에요. 근데 할머니 한 분에 아들 하나씩 딱 낳았어요. 아들 하나씩. 이렇게 작은 아빠 2분, 저희 아버지. 이게 엄마가 다 틀려요, 3사람이. 근데 그분들이 뭐 전라도 하나, 충청도 하나, 뭐 이렇게 계셨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거예요. 그 데리고 갔던 집으로 몽창 3사람이 다 들어가서. 엄마까지. 할머니들까지.
할머니 세 분이 다 들어. 할머니 3명이 다 들어 거기 함께 애들하고 산다. 예. 진짜 벌써. 그래 얼마나 이 머리가 지나면 좀 그러네. 예, 동네에서 야 누구 할머니 너는 왜 이렇게 시기냐? 야 할머니가 세 분이니까 세 개지. 그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너희는 누구 요가 누구예요? 우리 할머니면 여기도 우리 할머니고. 그러니까 아 누구는 할머니 누가 세 개냐? 예. 세 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들도 따로 나누셨으니까 엄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라도 한 집에 살아도 전부 다 깨래군들이에요. 만나봐 이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여새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외양 긋고 다니시다가 풍랑 만나서 돌아가셨고 작은 아버지는 아버지가 맨날 술 잡수고 뭐 개새끼 맴새이 새끼 하니까 내 아버지가 거시기고 뭐시기고 나도 못 살겠다라고 사이나 옛날 꽁약 있잖아요. 영양 먹고 꽁약 사이날 사이날 탁 틀으면 야 그거 효과빨인데요. 백발장 먹고 그 작은 아버지 묘에 군대에서 돌아가셔본 전사하신 작은 아버지가 또 있죠. 그분 제 동생 하나 너들 형도 가버렸고 너도 가버렸는데 내가 아버지 엄마하고 살아보려 했는데 내가 때려 죽여서 너는 못 살았다. 탁 그놈을 터져놓고 그 말 하시면서 그 작은 아버지 묘 앞에 딱 가서 쓰네. 버끔 물어본다. 그래서 거기서 동생 묘에 가서 죽었더니 이게 집이 망하려니까요. 수십간이구만 수십간이. 그 큰 지하집을 그게 또 정부도 문제예요. 정부도. 그 바닷가에 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간채소 들으니 뭐 간철 뭐 해안가도 들으니 이래가지고 그 좋은 집을 철거를 시키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되지도 않는 그 브로콜리 짓는 저 새마을집. 우리 저 인제에서 그 북한놈들 보면 그 쓰레기집 같이 이렇게 길게 짓어놓은 거. 그 박정희 시절 때 그런 거에서 짓어하고 그 좋은 집에서 이사하려고 거리 들어간 거예요. 야 강제 이주당. 예. 근데 방이가 요만한 건데 세상에 우와 요만큼이라 깎았으면 금방 한 거고. 근데 그렇게 이주를 시킨 거예요. 강제로. 그 저 목포 간첩선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구석이 이게 잘못되니까 순식간에 넘어지고 우리가 순식간에. 그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자식들 셋을 다 앞세워버리니까 예 그냥 할아버지도 예 이런 재산이 있으면 뭐드냐가 맨날 술나 마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 그 같은 거 부자 해봐야 그 같은 거 그렇지. 몇담 까여고 술로 먹어보고 뭐 기생집 까보고 그러고 몇 담이면 금방 작살나고. 이너 천안원 잡수면 이 토장 보시오.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요? 여름이면 되겠죠. 이렇게 딱 많으니까. 그래야 그러면 뭐 술 한잔 먹고 3만 원짜리도 3,000원 거라면 그래 당장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잘생기셨어요. 키도 크시는데 와, 그 집안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순식간에 이게 저는 어려서 잘 모르지만 저 막둥이 작은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약 먹고 돌아가신 거 그것만 어떻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거 봤으니까. 근데 그 앞에 거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할머니 그렇게 아버지 작은 아버지도 모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거 제가 안다. 제가 같이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그 일은 술 이렇게 하는 것도요 딱 할아버지 닮았어요 제가. 그런 게 막 그래서 그런가 저희 할아버지가 술을 잡수면 키가 크고 잘생기셨어요. 근데 그 자식들 앞세우고 막 이러니까요 할아버지도 이렇게 술을 재밌게 갔었어요. 그냥 고개 넘어오시면서 막 노래도 부르시고 막 부시기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게 그럼 이제 할아버지 술 잡수고 집에
오신 소리가 딱 거기에 들리면 그래도 그 벌이 날 때 같으면 크고 가니까 벌이 그 속으로 숨으면 간단해. 근데 숨을 데가 없으니까 막 바닷가로 도망가는 거야. 그냥 술 한잔 값으면 막 갈리대로 쫓고 다니고. 이게 그렇게 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동네에서도 동네 어른들하고 이렇게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살다 무시당하고 살다 보니까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어요.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근데 누구든지 내가 너만큼만 힘이 되면 내가 너한테 안 된다. 이 공부는 뒷전이었고 내가 너하고 싸워서 지지만 않으면 내가 사겠다. 무시를 너무 당하니까. 근데 우리 형님도 좀 옆에서 있어주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자기들도 또 뭐하니까 도시로 나가보고 이러니까 또 거기서도 무시다. 선후배 관계에서도 무시다. 이게 악바리로 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 얘기를 이쯤에서 이제 하고 지금 좀 쉬어야 되니까 이제 이 얘기를 얘기할 게 너무 많아. 내가 보니까 한꺼번에 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은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싶냐면 보니까 무시당한 그것이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기저기에 사람들에게 이 어머니 씨바지부터 해가지고 할아버지 골치 아프고 아버지들 전부 죽고 그런 속에 공부할 수 있는 가정 형편은 충분하고 부자였는데 꿈을 심어주지 못해서 공부가 안 된 거야. 만약 공부만 됐으면 어디 가든지 무시를 안 당할 사람인데 공부가 안 돼서 무시당하는 이 무시의 주제가 본인에게 크게 있다고 봐요. 그리고 조상들의 이런저런 복잡한 것이 내면에 박혀가지고 정신이 어지러워. 어지러움 속에 무시의 주제가 있어.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부분만 하나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어요. 자, 저를 보시고 이 시간 나에게 무시 어떤 누가 무시를 해서 내가 가장 큰 무시로 인해서 아픔을 당했고 상처를 받았다 하는 그런 대상이 떠오르면 누군지 한번 얘기를 해봐요. 나에게 가장 큰 무시를 준 사람. 저요? 응. 누가 무시를 줬는지. 저는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많은 중에 딱 하나 지금 이 시간에. 아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게 그 뭐냐 좀 뭐라 할까 저는 막 좀 많이 막 이게 쌓여놓으니까 저도 정신이 없어. 근데 이게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어리고. 그러니까 동네 남자가 우리 어머니를 이게 저 집 애들의 엄마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거의 찬녀처럼 무시를 해요. 없이 살고 하니까. 왜? 있는 사람이 밥 한 그릇 주고 품삯길도 하는데 일 안 가겠어요? 애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어쩌면 색소를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세계가 어떤 건가? 이런 다 있는 놈들은 어떤 놈들인가? 이걸 빨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술집을 빨리 가게 됐고 그러면서 유흥을 빨리 알게 됐어요. 도대체 그때 사람들은 왜 이랬었을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동네 사람들 중에 무시를 해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아픔을 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없으면 어머니를 창녀처럼 대우하는 이런 우리를 너무 가슴을 짓밟은 어떤 동네 사람 아저씨 누구요? 많아. 그러니까 어머님한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머니한테도 문제가 많은데 가난했으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바닷가니까 감태라도 이렇게 긁어갖고 와서 이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조합도 있고 막 어촌계도 있고 하니까 하지마. 예전에는 그거 이렇게 감태 긁어 오면 이걸
약촌동호대 이거 이거 팔러 가야지. 온 동네를 거기나 뭐 동네 옆 동네 앞 동네를 댕겨야 돼. 아, 그럼 그때는 뭐 돈이 나와요 뭐야 쌀 버리밖에 뭐 그런 것밖에 더 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로 다니다 보면 보통 막 4kg 막 이렇게 더 가볼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저녁에 무섭기도 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걸 많이 한 번에 갖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도와준다고 그렇게 도와준다고 길을 좀 데려다 준다고 온 남자들이 거의 집에서 주무시고 갔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어머님 인생이 참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예.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안 죽고 이렇게 살아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요. 학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안 죽고 살던 그러면 것이 그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되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가 불쌍하고 안쓰럽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가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 행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전부 용서가 되죠. 이해가 되고. 그렇죠. 이해는 되는데 용서는 안 돼요? 예. 이해는 되는데 용서 안 돼요. 그게 이제 걸립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요. 싫어지더라고요. 그렇지. 네. 싫어져요. 그 엄마 관계, 부모들과 관계가 예. 원만하지 못하면 가정생활 원만하지 못해요. 가정생활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서 무의식 속에 저장된 화가 대상을 향해 그러면 안 되는데 묘한 화를 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해를 하는데 엄마에 대한 이해는 되고 불쌍히 여겨지는데 그 용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술 마시고 폭발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복잡한 네.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내가 통합이 안 되는 사람 대표적으로 내면의 통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면의 통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안 되겠죠. 예. 이러니까 내가 나를 추스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에 미쳐. 속에 미치니까 술 마시는데 술 마신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돌아가지고 속에 있던 이 무의식 속에 저장된 이런저런 얘기들을 꺼내가지고 혼자 막 얘기하기 시작해. 할아버지도 나오지, 아버지도 나오지, 동네 아저씨들도 나오지, 엄마 나오지, 엄마 왜 그랬어 그러지. 그러면서 이것저것 정리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내 통합 속에가 4분 5일이 돼서 갈갈 찢겨져 있는 나요. 이런 상태인데 일단은 엄마에 대해서 한번 용서가 안 되는 부분 엄마 나 이런 부분 엄마 이해는 되고 불쌍한데 이거 나 용서 안 돼. 그 부분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용서가 안 되는 부분 왜 그러는지 어떤 것이 용서가 안 되는지. 아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어머님 말씀도 이제 나름대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변명이 많고 다른 옆집 엄마들도 작은 엄마들도 다 없어도 다 그렇게 혼자 살으셨어요. 그럼 어머님 제가 그러잖아요. 어머님 말씀은요 10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형부터 누나부터 나가 맡기니까 우리 집에서 엄마 좋다고 집에 붙어서 사는 건 누가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대화하자고 앉으면 어머님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천만에 우리 집에 대학 나온 사람도 없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학벌 없이 국민학교도 못 나와서 형 누나들은 다 나갔어요. 네, 그 사람들은 컸기 때문에 다른 아빠를 이제 하는 거 싫어하니까
저보다 컸으니까 그게 너무 싫은 게 나가버린 것입니다. 공부고 지나고 집을 떠나둔 거고 저는 하도 어린이기 이제 아버지도 집에 이렇게 있었던 거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이나 이렇게 보이면요 크게 형제 정도 없지만 다 떨어져 살았으니까요. 형제 정도 없지만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강했어요.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라고는 우리 집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럴 수가. 동네 이장, 동네 동네 어른하면 애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이런 것만 기억 속에 있으니까 지금도 고향 가서 누가 말하면 이런 개새끼가 날아가거든요. 존경심이라는 게 없어요. 누구 집 아버지 친구네 아버지도 존경심이 안 생기니까. 네. 보면 속으로 손가락질은 안 해도 속으로 니는 나 한번 건드면 내가 이제 너는 발로 받아준다 그 생각을 갖고 다니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존경을 할 수 없는 그 어른들, 동네 이장, 동네 어른들, 어머니하고 이렇게 힘들게 도와준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 아저씨들, 예,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엄마, 이런 건 전부 종합해 보면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존경 이면에 그들에 대한 믿을 수 있는 그런 거가 하나도 없는 욕밖에 안 나오고 섬기려면 날려버려야 될 그런 대상들이야 이거지. 네, 그런 대상들을 향해 술 마시면 야 너 이 새끼들 이장 너 이 새끼리 나와봐. 또 어른들 중에 동네 애들한테 막 힘들게 했던 그 누구네 아버지 이런 싹바가지 새끼야. 애한테 그렇게 하고 대 네가 또 어머니한테 이렇게 저렇게 못했던 이런 아저씨들 야 이 새끼들아 엄마를 도와준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하면서 이 조져버리고 싶고 그리고 엄마 그런데 엄마 당신은 왜 그렇게 했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태. 응? 그러면 그 대상들 전체를 한꺼번에 뭉뚱그려가지고 한번 큰 소리로 얘기를 한번 던져봐요. 욕을 하든지 날려버리든지 한번 한마디로 그들을 싸잡아 어른 새끼들, 예? 존경할 수 없는 어른 새끼들한테 한마디 날려버려. 어휴, 저는 말보다도 주먹대기가 먼저 나가게 어른이 그러니까 주먹대를 하기 전에 이제는 제가요 주먹하지 말고 제가 고향을 딱 가잖아요. 면 사무소부터 어른들이 다 도망다녀요. 면 사무소부터 저 누지베비 아니요? 야 가면 그래요. 야 누지베비 아니요? 수초 먹고 있다가 지금 수초 먹는데 쫙 뛰어가고 얼른 도망가 다. 호랑이 나타났구만. 예. 야 네가 힘들 때 네가 나를 그렇게 밟았으니까 나도 네한테 한번 밟아주지 못까지. 누가 너 잘하는 놈이 한테 가봐라. 서울 놈이 빠른가 해남 놈이 상임에 있는 놈이 더 빠른가. 누가 아들 오기 전에 뒤지게 터져. 그게 하여튼간에 존경심이라는 게 우리 면다이에 딱 들어가면은 어른이라는 사람들한테 존경심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을 전부 싸잡아가지고 한마디를 한번 날려보라. 그럼 이영두포에서 많이 날렸잖아요. 아니 여기서 술 먹으면 술 그냥 먹고. 떠들어본 것이 그거예요. 술 먹고 그들한테 하지 말고 술 마시지 않은 맨정신으로 지금 여기서 맨정신을 우리가 마음 약해서 못하는. 아니 지금 해봐. 마음 저는 맨정신을 놈한테 봐봐. 나쁜 지금 짓을 이게 절대 못해요. 뒷면이거든. 술정신으로는 그게 되는데 예, 맨정신을 맨정신으로 안 되기 음, 때문에 속에서 무의식 속에 저장돼 있다가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술 먹으면 나오는 거야. 술 먹으면 나오는 그것을 지금 맨정신으로 딱 직면해가지고 저는 맨정신을 때려치려는 놈한테 나쁜 소리 못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라는 대로 그 대상을 떠올려 끄집어내. 그리고 이장 너 이 새끼 나와봐. 또 이 동네 이 어른이라는 너 이 새끼들 이리 나와봐.
어머니를 괴롭혔던 너 씨발 새끼들 나와봐. 어? 제가 그랬을까요? 이 개새끼들 전부 죽여본다고. 한번 소리 질러봐. 얼른 그 대상들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한꺼번에 떠올렸어. 지금 나를 직면하고. 자, 아니요. 응, 근데요. 응. 지금은 제가 지금보다 커보니까 아,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아니, 끝도 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그 내 직면하기 힘든 그 대상들을 떠올려. 그 직면하기 힘든 그 대상들을 떠올려가지고 자, 걔들을 보고 걔들한테 저는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저는 욕도 무식하게 잘해요. 아니 그러니까 무식하게 해봐요 형님. 무식하게 지금 하라고. 무식하게 그 욕을 해봐. 자, 얼른 해봐. 해보세요 형님. 아니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봤으면 알겠지만 나는 술 먹으면 딱 18번이야. 그냥 그런 대상이 자꾸 떠오르니까 술 먹으면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이렇게 시비하고 싸우고 이런 건 별로 없지만 그게 막 떠오르니까 막 이게 자, 술 먹고 떠오르는 그것을 지금 술 마셨다 생각하고 지금 술 마셨어. 지금 떠올라. 응? 자, 여기 얘가 걔야. 근데 이 직면이 이 저는- 직면을 해야 돼.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이걸 직면하기 어려운 그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을 끄집어. 자 형님 음. 이거 소주 반컵이라 생각하시고 뚝 들으시고 욕을 하세요. 네 그러면 돼. 예 이거 저는 진짜요 그 지금도 어머니고 집사람이고 누구든 간에 술을 안 먹고는 놈한테 욕짓거리하고 뭐 이렇게 싸워보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뭐야 이제 취권으로 해도 되니까 술에 떨어져서 미친 짓거리 해야지 맨정신에 누구한테 야식기라는 소리도 거의 안 해봐요. 그래서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야. 맨정신에 그걸 꺼내 대상을 딱 마주봐. 맨정신에. 그래가지고 맨정신에 그 대상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를 것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할 것은 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맨정신에 이걸 끄집어 내버리잖아. 그러면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라도 그거 못하는 그것을 내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그 아니 그래서 지금 해봐요. 아니, 지금 하라는 반컵 드렸어요. 아니 저는 이제 그 단계를 이미 넘어버렸어요. 이제 제가 아니. 나이가 들어보니까 나이 들고 이제는 그런 게 그게 아니고 나이 들고 넘은 것 같은데 지금도 술 마시면 그 상태로 돌아가잖아. 예. 그래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 지금. 그 술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술을 안 먹으려면. 아니야, 술 안 먹는다 했다가 술 마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꺼내기 힘든 그걸 직면하기 힘든 그 사람들. 저는 술 안 먹고는 놈한테는 뭐 욕짓거리하고 그런 건 못해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잘해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저는 술 안 먹으면 누구한테 이렇게 나쁜 아니 거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이 병원 와서 수술하는 적은 없잖아. 내가 수술해야지. 못해. 목사님, 제가 그 303호에 같이 있었어요. 술 먹었을 때 자주 쓰던 용어가 있어요. 다른 분류가 없어요. 종교에 대한 거, 거기에 되게 반발심이 많고, 어느 목사님을 칭해서 딱 두 가지뿐이 알았어요. 욕을. 예. 그 부분을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럼 지금 10시 5분 전인데 한 5분 정도 화장실 좀 갔다 오자. 나 좀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이 급한 겁니까? 니코틴이 급한 겁니까? 한 10분 정도 쉬고 화장실 갔다가 10분 뒤에 모이더라고요. 예.